그러면 이제 원유 지금 상품별로 네.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유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많아요. 저희 맞죠? 고객들을 제가 사실 그날 터져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 고객들을 분석했을 때 매수하신 분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대부분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을 제일 처음에 해서 해외 선물만 하신 분들은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주식을 하다가 이제 해외 선물을 하시니까 네. 주식은 기본적으로 매수 마인드가 강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올라온다는 마인드가 강하니까 거기 투자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해선을 하더라도 원래부터 이제 선물과 특히 해선 같은 경우는 상품도 그렇고 통화도 그렇고 한 방향으로 꺾이면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꺾이고 올라갈 때도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이제 섭리를 좀 많이 이제 모르시니까 야 10% 떨어졌으니까 야 620 말이 돼? 야 그러면 무조건 야 기술적으로 한 2, 3%는 오르겠지. 이래서 제가 보기엔 매수 포지션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딱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또 원유가 제일 무서운 게 아 이럴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 장기간에 박스권 또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벌은 걸 보여왔기 때문에 길들여졌는데 문제는 원유는 막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가죠. 옛날 2년 동안 떨어졌었어요. 2년 내리 떨어졌어요. 2년을 내리 그때도 지금 뭐 20% 가네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내리 떨어졌어요. 그때 7, 80에서 내려갔나? 네. 그때 사우디 증산하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하실 밑에 지하가 또 네. 있다라는 거를 원유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객분들이 그게 약했고 아 이제 이건 이제 여담인데 제가 들은 이제 현물 쪽 네. 싱가포르 쪽에서 아는 분 통해 들은 건데 코로나가 1월 말에 발생 막 확진이 됐잖아요. 근데 동북아 3국이 중국, 한국, 일본이 네. 중동 원유를 많이 쓰는 그렇죠. 3개국 이쪽이 이란 쪽에서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이 원유 특성이 사와도 저장고가 있어요. 원유는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적재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조선이 오면 그렇죠. 탱크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안 쓰면 탱크에서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중일에 탱크가 거의 찼다는 얘기가 2월 초에 이미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이미 지금 뭐 차트를 돌려보면 원유가 점점 내려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10% 빠질 때도 그 패닉장이니까 더 빠졌지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원래 빠질 장이었는데 그렇죠. 보낼 원래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사우디가 왜 주말에 했냐는 거죠. 주중에 하라고. 그죠? 주말에 하지 말고 대응 못하게. 대응 못하게. 네, 대응 못하게. 한번 빙년 먹어봐라. 빙년 먹으라는 거죠. 빙년 지어 먹어라. 그리고 뭐 깨알 자랑하면 저희가 유튜브 할 때 원유 할 때 설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역사적으로 사우디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점유율 잃는 거예요. 엄청 크게 대인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감산 약속했다가 자기만 감산해서 점유율에 80% 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복하는데 10년도 넘게 걸리고 엄청 막 극단적인 방법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큰 축이 러시아, 사우디잖아요. 그래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유지했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러시아가 보기에는 미국만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만 엄청 실질적으로 그것도 맞죠. 네, 미국만 좋았으니까. 네. 결국은 가격을 60불 뭐 가는 가격을 유지할 때 쉐일 업체만 꿀을 빨았죠. 근데 이쪽에 러시아가 봤을 때는 배 아픈 거죠. 미국만 나오려고 그렇죠. 이제 이 정도면은 아니다 싶으니까 사실 작년부터 약간 균열의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가 뭐 아직 안 했죠. 안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깼는데 문제는 사우디가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라도 할 게가 아니라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렇죠. 아니 치킨 게임 하면 어차피 BP 같은 경우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치킨 게임에서 사실은 이제 질 리가 없다 이건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사우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중동에 대한 입김을 안 넣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미국이 셰일 오일에 개발되지 않으니까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사실 미국은 뭐 공장을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수요가 자가용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에너지는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중동에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를 많이 쥐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일본 중동에 그러니까 지금 원유를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냥
자국의 원유 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중동이 싸워서 만약에 수요가 안 돼버리면 오히려 그렇죠.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옛날 오일 쇼크처럼.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꾸만 중동에 개입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니까 야 너거 야 감산 하지 마, 야 증산해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러니까 미국에 어느 입김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미국이 셰일 오일을 해버리니까 중동에서 지금 다 발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는 게 그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헤게모니가 오일 헤게모니가 중동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봐야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주둔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어느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이득인데 지금은 사실 미국은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는 셰일 우리도 뽑는데 뭘 이걸 뭐가 중요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동의 입김을 더 안 가니까 사우디가 오히려 이제 미국 입김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 치고 간 것 같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예전 그렇죠. 같았으면. 아니,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뭐 미국의 눈치 어차피 또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도 눈치도 안 주고 너희 마세 하세 거의 이런 분위기라서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게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가 입장에서는 잘 끌어왔잖아요. 감산하고 가격도 했지만 결국 미국만 배불리게 된 거에 대한 자기들도 불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어쨌든 점유율이 항상 문제였는데 이번에 원래는 3월 6일 날 오펙 그 플러스 러시아 포함하는 회의에서 원래 150만 배럴 감산을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맞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 거니까. 근데 러시아가 싫다. 미국만 좋은 게. 그런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3월 7일 날 초유의 사태가 두 가지인데 증산하겠다. 이거 4월 달에는 뭐 1000만 배럴. 맞죠? 1000만 배럴 이상 증산하겠다. 현재보다. 맞아. 그리고 그 가격을 낮추는 건 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그러니까 한 방에 낮추죠, 그거를. 그러니까 6, 7달러 인하해버렸는데 엄청 큰 거잖아요. 6, 7달러면. 크죠. 원래 그게 움직이는 게 뭐 0.5센트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평소에는. 그러니까 선물로 치면은 600틱, 800틱 그러니까 그 때린 거예요. 한 방에.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6, 7, 6, 8불은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플러스 증산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그날 거의 뭐 20불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10불은 가격 때문에 빠지는 거, 10불은 증산 때문에 빠지는 거라 보면 그럴 만한 시장이었는데 주말에 왜 했냐는 거죠. 그렇죠. 대응 못하게.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나쁜 것 같고 차라리 유럽 장중에 했으면 순차로 했을 텐데 아무리 빨라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올해 원유 수요를 이제 9만 배럴 감소 이렇게 봤는데 이게 2009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리만 때 이후에 에너지 10만이 넘어 더 에너지 감소를 전망한 건 처음이라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우디를 움직이게 했던 거 아니까. 그리고 뭐 내부 정치적으로는 뭐 왕이 세습? 이런 부분 때문에도 과격한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 나 약한 왕이 아니다. 아무래도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34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부럽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하야하셔야 된다 이런 분위기니까 원래 그 워크래프트 보면은 나오죠. 아버지 하야시키는 거. 와우를 좋아하셨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사우디는 또 원가가 뭐 소위 한 7불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격에도 뭐 편안하다.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0불 미만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보다 한 40불 정도 돼야 된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허풍일까요? 뭐 얘기하는 게 20불도 편안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상방보다는 현 가격대 박스권 움직임 또 예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유가는 한 6번 한 번 더 찍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가격을 한 번도 안 봐본 가격이 아니잖아요.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거기 한번 시장이 한번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찍힐 거라고 보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셰일 오일 업체들,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이제 이 쉽게 말하면 회사채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런 이야기, 요 부분 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 너무 지나친 우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벌어지게 만드는 주범이 셰일 오일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셰일 오일 업체들은 원래 유가가 80불일 때도 채권을 발행하면 더블 B였어요. 어차피 정크였거든요. 어차피 정크로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하이힐드 시장 내에서 지금 셰일 오일 업체들의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26불대에서도 버텼던 회사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은. 맞아요.
그 전에 다 정리가 됐어요. 그 2년 동안 내리 떨어질 맞아요. 때 많은 작은 회사들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6불도 견뎠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왜 못 견딜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쉐일 오일 업체들의 BP는 더 낮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게 진짜 확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2위 쉐일 오일 업체들이 다 도산을 가능성은 좀 크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참고로 뭐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55%나 빠졌어요 주가가. 저는 그거 보고 와 과하다. 이거 사실 옥시덴탈 25불 때도 살았던 기업인데 이번 때는 버틸 것 같다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회사채 관련 문제도 조금 지나치게 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26불까지는 한번 보기는 볼 것 같다. 예, 저 그 생각은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일단 상방은 호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시 러시아랑 네. 합의가 되거나 가장 이상적인 건 미국까지 합의해서 약간 그렇죠. 수요 조절을 하겠다. 근데 그럴 리는 당장은 없을 것 같고 미국이 안 하겠죠. 예.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안 할 수 있죠. 사실 담합이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근데 낮은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다. 트럼프가 기름 싸져서 좋다고 했지만 사실 뻥카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디플레인데 결국은 디플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디플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원유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왜냐면 아직도 먼 만기물 그렇죠. 기존에 물린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하방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촉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원유 투자 한국에서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좋게 보면 기회지만 상방을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잡지 마라. 이런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하방도 너무 저가의 하방 잡으면 안 되는 게 봤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고객분인데 6불 7불 간 날 하방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더 할 말이 많은 이제 주식 시장 한번 가볼까요? 주식 시장. 주식 시장 처음 봐요. 처음.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주식의 낙폭은 낙폭 자체는 리만보다는 아직은 약해요. 리만 최고점보다는 아직은 작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리만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금 뭐 시장 뭐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거 있죠. 하방을 외쳤어요. 하방을 외쳐서 그래도 그 진짜 좋은 가격에 해서 다 이제 뭐 매도를 해놓고 현금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떨어져도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많은 분들이 뭐 20%, 계좌에서 20% 마이너스는 제가 보기 1도 아닐 것 같고요. 지수 자체가 그거보다 빠졌으니까. 1도 아닐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30, 40까지는 다 빠졌을 겁니다. 뭐 사실 제가 어제 보니까 뭐 닥스 같은 경우는 진짜 최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거는 거의 한 40%가 떨어졌다고요. 그럼 지수가 40% 떨어지면 종목당 뭐 60, 70% 그냥 뭐 많겠죠. 박살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도 그만큼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목 자체가 계좌 자체가 박살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내가 절반 반토막이 났어요 계좌가. 그럼 이걸 싹 정리하고 손절 다 해버리고 현금 가지고 간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런 거죠. 아프다. 그냥 근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또 이제 묘연하다는 게 제일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설명하는 것도 할 때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전 요즘에 그거 약간 뭐 이렇게 시장을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투자자들 분들의 마음을 그냥 이해하고 다스리는데 좀 더 좀 초점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적인 부분 아무것도 안 먹혀요. 일단 지금은. 그리고 펀더멘탈이 지금 너무 싸다 어떻다 해도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누구도 지금 시장이 들으려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닥치고 현금. 그러니까 시장이 최악의 경우가 그때 우리 저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리만 때도
많은 분들이 야 금은 올라야 되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금까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금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결국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험 상황에서 이 상품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금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디플레 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디플레 때는 그 무조건 현금 빼고는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쵸. 채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매도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없다. 어떤 포지션이라도 소위 말하면 이제 롱 쪽으로 보는 포지션들은 투자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더 빠질 가능성도 더 많고 네.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쓰는 건 좋죠. 쓰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가 어쨌든 잠잠해져야지. 예, 그래야지 그때 이게 거쳐야지 그 이후에 경기 둔화가 안 되게 이런 정책이 썼구나.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이거 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시장이 느끼고 회복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르니 시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정도 기계적으로 코로나가 4월이면 없어져 라고 한다면 시장은 명확하게 거기에 맞게 그냥 그쵸. 대응을 할 건데 언제 없어질지를 모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1분기 감소, GDP 감소는 오케이.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자 그럼 2분기까지 감소세가 강해질까? 그러면 공식적인 디플레로 지금 가는 거고 리세션이 가는 거 그럼 디플레이 시장이 더 강하게 베팅하는다? 주식은 더 갈 데가 없다. 네. 이게 지금 자꾸만 하질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입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해놨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는 뭐 혹시라도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허구라서.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는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 그거 만들어라.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빠르면 4월 정도에 탑라인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관련 부분이 이게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거 어느 정도 탑라인이 나오는데 시장은 이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임상 성공하고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와서 치료가 안 돼도 돼요. 그냥 백신이 나온다. 라는 것만 나오면 돼요. 백신 개발 성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공돼서 이게 뭐 주사까지 가는 데까지는 뭐 몇 개월 걸린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백신이 나오면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 4월 중순 정도는 탑라인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그때 만약에 잘 가면 이게 잘 나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문제는 정말 씻은 듯이 없어질 거예요. 진짜 지금은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와 정말 더 떨어질 것 같고 1000도 깰 것 같고 뭐 500도 깰 것 같고 그냥 시장이 박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문제가 싹 거치고 나면요 언제 그러냐는지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4월달 정도에 뭐 이게 뭐 백신이 나오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초 발생 이후에 2달 지나서 책피크가 정점이 찍고 내려오잖아요. 유럽이나 미국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게 대부분 4월달에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언제 그러냐는지 시장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단의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급단의 문제가 예전에 뭐 일본의 고베 지진 아니면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거 그게 이제 그때는 시설 자체의 파괴잖아요. 아니면 2차 대전 이거는 공급단의 문제인데 시설 자체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공급을 돌리기 위해서 시간이 꽤 그거를 서프라이 체인 붕괴된 걸 완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소비 땅까지 빨리 가버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 공장들이 사실 부서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못 가는 문제인 건데 근데 이건 풀리면 그거는 공급단의 문제 생각보다 빨리 풀려요. 그렇죠. 빨리 풀리는 거고 수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연 수요라는 말이 어찌 뭐 마케팅 쪽에서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약간 뭐 헛소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연 수요라는 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은 찬성을 하고요. 일정 부분은 찬성을 안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관 같은 경우는 내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화를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받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못 봤어요. 코로나가 풀렸어요. 그럼 그동안 못 본 걸 6번을 하루 만에 다 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이연 수요가 없어요. 그런 수요는 이연 수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뭐 만약 원래 반도체 같은 것들이라니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 뭐 우리 제가 대표적으로 5G 같은 것들 원래 투자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업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풀려서는 작업을 한 방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실질적 이연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연 수요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초급등 나올 가능성도 높다. 지금 저는 이게 제가 성지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초급등이라 말을 못해요. 돌 맞을 거예요. 분명히 돌 맞을 건데요. 이 영상을 6월이나 7월에 한번 봐보세요. 진짜 코로나 문제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뭐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20대 때 젊을 때 군대 가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막 진짜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냥 추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추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리만 때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세계가 망할 것 같았어요. 세계가 망하고 이거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어떤 분들이 이거 금융시장의 그냥 뭐 종말이다. 자본주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포인트였는데 지금 와보면 뭐예요? 리만이 추억을 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리만 넘기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회복하는데. 맞아.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월은 8월로 하시면 트럼프랑 똑같이. 6, 7월보다 8월로 딱 맞추시는 게. 왠지 좀 더 강력하게 보이려고. 네. 그래서 진짜 말씀 주신 거에 저도 일부분 동감하고 일부분은 조금 다르게도 보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그런 모멘텀을 불러일으켜주는 호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느끼는 그래도 한국인들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꽤 커요. 왜냐면 클럽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 뜨겁거든요. 성욕이 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여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20대들이 즐겨가는 클럽들은 또 문 연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40대 이상에 갖는 소위 우리 명칭이 맞나? 한국관 같은데? 예.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나이트. 성인 나이트군요. 그 망치. 성인 나이트는 문 닫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의 면역력을 믿고 막 가고 그래도 나이 저희 좀 되면 사실 좀 챙기잖아요. 중년은 여러 욕구 중 하나예요. 성욕이. 오히려 근데 이쪽은 그래도 좀 문 닫는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에서 느끼는 상황보다는 세계적으로 조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주식이 증폭을 보면 1월에는 한 2% 빠졌는데 급락 난리 났다. 그렇죠. 기사 이렇게 나와요. 1월 한 27일 기사쯤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원래 그게 맞거든요. 진짜. 그렇죠. 맞아요. 원래 한 3% 움직이는데 2% 빠지면 급락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2월에는 2월 24일, 2월 27일 보면 3% 됐는데 우와 대박. 근데 3일 뒤에 27일 날 4% 빠지니까 이제 금융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초에 연준이 금리를 50bp 낮추죠.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초도에 얘기한 원유 사우디가 초를 제대로 쳤죠. 시장 보고 한번 죽어봐라. 원래 그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날 7% 빠져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보다는 더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확실히 트럼프가 요즘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트럼프가 기자회견 할 때 대책이 없었잖아요. 미국은 그거 잘 이겨낼 거예요. 그날부터 빠져가지고 12일 날 9% 빼면서 이번 주 13, 16일까지 해서 사상 최악의 시장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비이성적이고 두려움. 저도 업무를 하지만 겁나는 느낌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거 죽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이성이 돌아오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확실하게 그래 되고 이런 거 보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정확하게 호재를 반영하고 호재만큼만 반영하고 악재만큼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이성적인 또 포인트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슈팅,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지금은 명확하게 언더슈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래도 필요한다. 돌아오는 구간이 있어요. 내리든 오르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옛날 패스트 아까 초도에 얘기하셨지만 패스트 때 더 많이 걸린 이유가 힘들잖아요. 성당에 가서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같이 감염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소외된 사람들 마녀처럼 쫓겨난 애들은 걸리질 않는 거예요. 만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만 살아남으니까 또 죽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이 비이성적인 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2주간 전 세계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면 이 병은 없어져요. 단순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프랑스 애들 보세요. 의지가 없어. 정리하고 싶은 의지가 옷통 벗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볼 뽀뽀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팀 애들이 팀장님이 정리될 거라고 하면 그날 한가 맞던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극복할 수 있다. 저도 뭐 이런 말 하는 거는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또 뭐 안 들리시겠지만 저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뭐 아주 고리타분한 주식 용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펀더멘탈에 수렴한다. 네. 지금 센티멘탈에 가려가지고 펀더멘탈을 보지 않는 멘탈 붕괴 상태다. 네. 하지만 결국은 시장은 펀더멘탈에 반응하고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만큼 빠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엔 시장이 좀 이성을 찾으면 저도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최근의 상황들을 많이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꼭지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나 한번 꼭지가 있을 때 또 대표님 시간이 되시면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성지 순례할 수 있는 영상 한번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히 뭐 포인트도 찍어드리고 막 세터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벌써 다음 편이 기대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뭐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금융 상황 이렇게 보고 나아가서는 이게 제2의 금융 위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저희 결론은 또 희망적으로 끝나네요. 잘 될 거로 보고 있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쪽 문의를 주셔도 되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타이탄 파트너스 유튜브에 또 있으니까요. 저희 쪼랩보다는 훨씬 구독자가 많은 그리고 여기 또 시의적절한 또 코멘트도 해주고 하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뭐 거기도 문의도 받아주시죠. 네, 댓글에 이제 문의하면 저희가 이제 답변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좀 더 보수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죠. 낚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내하는 저도 이 말이 제일 싫어하는데 인내해라는 말 제일 싫어하지만 지금 진짜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서 저도 인내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사람이 마지막에 강한 거지. 이런 시장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저희도 같이 금융권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힘을 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희망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봤는데 대표님 이제 오늘 좀 소감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제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리만 때도 견딘 사람이 결국은 수익을 봤거든요. 그때 당시 계좌가 70% 깡통 난 게 그냥 결국 뚝심이께서 1년 기다렸을 때 오히려 수익 플러스 20% 난 계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리만 때는 실질적인 실체가 있었던 악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인 악재가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우려감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은 이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가드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중요한 또 시점에 또 한번 제가 또 참여를 해서 조금 더 또 자세한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가 좀 원래 방송도 되게 자주 했는데 간만에 저희 프로 또 모셔서 너무 좀 감사하고 좀 자주 좀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출연료를 많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주 출연하는 걸로. 제가 결제할 수 있구나. 출연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프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